21일 국회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의 주인공은요. 겉으로는 순리대로 순리처럼을 주장하며 아주 순해 보이시지만 지역구를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으신 분입니다. 작은 선의들이 모여서 더 나은 지역구를 만들고 또 지역구들이 모여서 더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계신 이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원택 의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앉으면. 예. 네, 오늘 인터뷰 릴레이 칭찬에서는 이원택 의원님과 함께 인생 이야기 그리고 정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든 또 우리 동료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어렵고 힘들 때 일관되게 옆에 있고 풀어야 할 숙제가 있을 때 또 같이 할 수 있는 한결같은 일관된 사람이다. 사실은 조승환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셨어요. 두 분 평상시에 어떤 인연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농해수위에서 해수부 장관이 있을 때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관님이랑 같이 우리 해양수산 업무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네. 또 상임위, 국정감사, 뭐 또 예산심의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해수부 장관의 인품이랄까 능력이랄까 차분하면서도 자기 업무에 대한 집요함이랄까 네. 이런 걸 서로 경험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추천해서 이런 상황이 올지는 저도 이제 몰랐습니다. 나중에 추천된 사실 알고. 예, 예. 어떤 칭찬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직접 한번 보시겠어요? 아, 예, 예.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네. 이원택 의원님, 저 조성환입니다. 의원님을 처음 뵀을 때 그 흐뭇한 인상이 정말 저에게는 마음속에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 장관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의원님의 농정에 대한 열정, 지역에 대한 사랑, 농어민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흐뭇한 표정이 항상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열정 그리고 사랑, 그 흐뭇한 표정을 배워가면서 의원님 뒤따라 열심히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의원님 사랑합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칭찬을 직접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쑥스럽습니다. 또 굉장히 웃는 얼굴이세요.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제가 좀 이렇게 무표정하고 그러면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 릴레이 칭찬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칭찬을 거듭할수록 내가 몰랐던 나의 장점도 알게 되고 서로 상생하고 더 나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또 그리고 여러 스텝과 함께 제가 함께 의원님도 응원하고 또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의원님은 어떤 가치관을, 인생관을 갖고 계십니까? 고등학교 때 네. 이제 뭐 고전 독서이라고 하는 서클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네. 이제 노자나 장자 또는 뭐 논어, 맹자 이런 사상이랄까 철학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자의 무의자연이라고 해가지고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삶 또는 상선약수라고 해가지고 무의자연의 최대한 표현한 게 상선약수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떤 좋은 선은 물의 흐름과 같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순리적으로 살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뭐 이제 시민운동도 하고 또 정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인생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소탐 대실 하지 말자. 네.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걸 잃는다. 이런 겁니다.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지 큰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긴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사심보다는 공심을 갖는 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좌우명처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읽은 책들이라고 하셨는데 고등학생 때 그 책이 들어올까요? 저는 상상이 안 상당히 가는데. 어려웠습니다. 네. 어려웠고 또 이제 기본 학습에다가 별도로 또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한 글귀를 읽고 토론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제 인생의 자양분이 됐더라고요. 인생을 급하게 간다고 이걸 막 과도하고 조급한 것이 뭔가를 쟁취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사실 그게 과욕이었고 소탐했던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지금 인생의 가치관이 될 정도로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 이제까지 지내오시면서 들으셨던 칭찬 중에서 아, 이 칭찬 너무 좋았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 하는 칭찬 있으세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네. 만나고 그러면 이제 뭐 정치인들 열심히 하겠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 열심히 했잖아요.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지역 주민들이요? 네, 지역 주민들 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잖아요. 건강 조심 그 관리 잘하세요. 걱정됩니다. 이런 얘기 해줄 때 와. 저한테 또 뭐 칭찬의 말로 많이 들려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하는 방식을 알아보면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네, 생각을 네. 갖고 계시는지도 저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 결과와 과정을 두고 의원님은 어떤 쪽에 더 칭찬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제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아이들 못한다고 계속 혼내면 안 하잖아요. 네. 그 아이의 단점이 50이고 장점이 20이라면 단점을 고치라고 해서 잘 안 고쳐져. 근데 이 장점을 20인 장점을 80으로 늘려주면 그러면 단점이 50이고 장점이 80이 되잖아요. 더 커지니까. 더 커져.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 사람의 장점을 키워주는 것이 그 변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내가 과정을 칭찬해주고 싶을 만하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뭐가. 이제 잘 안 되면 저는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훈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목적은 변화를 위해서 있는 거지. 네. 지적해서 혼내서 정체시키고 퇴보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다만 이제 뭐 모든 것을 다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사람이 귀찮잖아요. 피곤하죠. 피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우리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데 돈이 없고 네. 그런데 벽장에 어머님이 돈을 놔뒀단 말이에요. 네. 저거 어디 갖고 가서 있는지 알죠.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네. 그거 갖고 와서 과자 사 먹으면 이거 도둑질인데 네. 혼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예를 든다면 몰래 가서 이제 장독에 있는 거 뭐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다 알죠. 그럼 어머님이 밥상머리에서 저한테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온다. 집안 단속 잘해라. 우리 아들, 딸들은 그럴 일이 없다. 집안 단속 잘해. 어머니 모른 채 해주신 거거든요. 제가 그거 네. 하면서 정말 밥 먹다가 체할 뻔하셨어요. 체할 뻔하셨어요. 어렸을 때지만 네. 그러나 그걸 지나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칭찬에는 거꾸로 인내심과 절제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절제와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칭찬을 해가면서 이렇게 일관되게 갈 때 그 사람의 존재감과 진화 이런 것이 저는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려면 인내심이 많아야 돼요. 절제력을 많이 해요. 기다려주는 시간. 21대 국회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거부되자 삭발도 감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 몸을 버리지 않고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 가져가면 노동자들은 도시의 노동자들은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네. 1년에 한 번씩이든 네, 2년에 네, 한 네, 번씩 네. 하잖아요. 그것이 생존권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이 생존권이거든요. 그 가격을 못 받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땀은 흘리고 땀은 흘리고 시간은 다 가고. 썼는데. 네. 네. 그 가격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정부의 분명한 의지, 행동을 보여줘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거부권 당하고 제2투표까지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제2요구가 되니까 그때 이제 삭발을 하게 됐고.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21년도에 저희 지역 당 사무실에 어떤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1년간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벼가 다 죽어가고 있다. 그 어머니께 전화드리고 그 논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네. 뵙기로 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다 속된 말로 아작이 나 있더라고요. 아. 그때 봤더니 그때 전북 서남권에 잦은 비가 와서 사실 병충해가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 기후구나. 부안 군수님, 또 김제 시장님, 전라북도 그때 당시 송하진 도시사님께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농진청장께 이상 기후와 연관 여부를 조사해달라. 네네네. 또 농식품부 장관한테 이건 이상 기후로는 재해니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네. 노력해달라 해서 그게 이제 재해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농민들께는 네. 상당한 큰 위로가 됐죠. 왜냐하면 1년 농사를 망치는 네. 거니까. 한 사람의 어려운 호소, 이런 것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라는 것을 네.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고. 지역구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지역은 이제 김제 부안하고요. 군산 일부입니다. 대하 회원인데 김제 신동진 쌀 아주 유명합니다. 한번 드셔보시지 않았죠? 아유, 신동진 쌀은 많이 먹어봤죠. 네, 정말 근데 맛있습니다. 김제라고는 몰랐어요, 사실. 그게 우리 네. 전라북도 브랜드 쌀입니다. 아. 김제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네. 쌀이고요. 그다음에 지평선이 보이는 동네입니다. 대한민국의 지평선이 보이는 곳 유일한 곳이 김제평야입니다. 선셋이 전- 너무 예쁘겠네요. 그럼요. 노을 질 때 네. 그 평야에서 선셋을 보면 정말 하루가 치유가 됩니다. 부안은 네네. 평야도 있고 네.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산이 풍부합니다. 네. 갯벌부터 시작해서 네. 그 해안도로가 정말 이쁩니다. 네. 솔섬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 부안을 홍보할 때 붉은 노을 부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솔섬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아마 명품일 겁니다. 아니, 그 지역구 중에서도 한 지역 주민분께서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또 특별히 칭찬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잠깐 한번 통화를 해보시겠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화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칭찬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원택 의원님은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네. 청렴하시기로 아주 1등, 전국에서 1등 가실 거예요. 혹시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에피소드나? 네, 저기 제가 아는 분이 비례를 나갔는데 의원님이 돈 쓰지 마라, 돈 쓰지 말고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감동을 먹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원택 의원님은 정말로 제 기간에도 시골에서 정말로 농부들이 이거 정말로 이게 피해가 입었다 하면 직접 현장에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열심히 한 분이라도 더 만나시기 위해서 서울서 김제로 오셨다 가셨다 하면서 시간이 없으신데도 그 모습을 뵙고 정말로 진정한 의원님이시구나 생각합니다. 김제를 위해서 농업 외에도 그러면 어떤 거를 더 바라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혹시? 저기 새만금 잼버리 대회 때 의원님이 최초로 거기에서 잼버리 대회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만금을 위해서 열심히 더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의원님께 인사 좀 전해주시죠. 의원님 지금까지 잘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청렴하게 화이팅 하시게요. 네. 의원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회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또 반갑네요. 이렇게 또 보니까 색다른데요. 네, 저도 열심히 할게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잠깐 짧은 시간이나마 통화를 해보면 얼굴이 활짝 피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정치란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제 정치의 본질은 착한 사람의 연대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그 작은 공간을 착한 사람들이 거기를 바르게 지켜주면 거기는 따뜻해지고 행복해진다. 이게 이제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정당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불을 밝혀주는 등불이 돼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님과 함께 칭찬의 힘으로 자라난 인생 이야기 그리고 정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인터뷰 릴레이 칭찬의 주인공을 뽑아주실 시간인데요. 같이 농해수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 강원도의 의원님이라고 계십니다. 사실 쓴소리도 좀 합리적으로 잘하시고 또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지적을 참 잘하고요.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고 또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만들어주면서 좀 더 나은 곳,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또 칭찬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인터뷰 릴레이 칭찬. 다음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칭찬 릴레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